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 텐데,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요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6월 모의평가는 이제 2024학년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을 뽑는 거라 24학년도로 나올 텐데요. 요런 경우에는 시행은 2023년에 시행을 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32번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까지 풀어볼 예정이니까 자, 요 시험지를 지금 인쇄해서 준비하거나 태블릿으로 준비를 하시고 18번부터 독해 문제부터 32번까지 문제를 푼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뒤에 타이머를 바로 넣어줄 테니까 시험지가 준비가 되면 타이머를 이제 시작 누르시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뭐 몇 분 안에 풀어라가 아니라 내가 신중히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되 정답을 맞추려고 정말 안간 힘을 썼을 때 내가 몇 분이 걸리는지를 체크하시고 자, 건너뛰기 하셔서 채점한 이후에 틀린 문항만 또는 애매했던 문항만 골라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보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필요했던 문항만 이렇게 골라서 들으시고 가능하면 댓글에 타임 라인으로 이렇게 몇 번 문제 이렇게 남겨주시면 틀린 친구들도 그 문항들만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그 댓글을 보면 나만 이 문제를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나름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죠. 남겨주셔서 같이 필요한 문제들, 틀린 문제들만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타이머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제 몇 분 걸렸는지 다 체크해 보셨죠? 체크한 시간은 노트 같은데 잘 기록을 해 두시고, 내일 모레 다시 이 문제 유형들로 돌아왔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푼다. 1분 정도, 30초 정도 빨리 푼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항은 너무 쉬워서 선생님도 건너뛸 거예요. 자, 19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심경변화 문제인데 일단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에 여러분도 체크가 되어 있나요? 일단 글에 등장한 제니퍼가 처음에는 deeply concerned, 아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I got some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어떤 거였냐면 far less than she had expected.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한 금액 얘기 나오죠. 돈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뭐를 느꼈대요? at ease라는 느낌을 느꼈대요. ease가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at ease로 쓰면은 편안한이라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느꼈다. 그래서 제니퍼의 감정은 어떻게 변했다? 걱정하는 것에서 편안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여서 걱정하는 것에서 편안한 것으로 바뀌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단어들은 단어장 선생님이 첨부해 줄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줄을 항상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특정한 hindrance 하면 방해란 뜻이죠. 근데 뭐에 대한 방해예요?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래. 그러면 창의적인 활동인 건 알겠는데 이 facet이란 단어가 수도꼭지란 뜻이거든. 그러면 다양한 수도꼭지화 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 즉 창의성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말하는데 그런 창의성의 방해가 어디에 놓여질 수 있다?
premature specialization. 미성숙한 전문화에 놓여질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읽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IE 요거는 참고사항이거든. 그럼 참고로 그러면 미성숙한 자연 전문화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줄 건데 그게 즉 뭐다? 부연 설명으로 one ability too early in life. 삶에서 너무 빠르게 가지고 있는 너무 빠른 하나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래. 자, 그럼 여기까지 잠시 멈춤. 자,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창의성은 좋아. 창의성을 근데 다양한 방면에 쓰일 수 있어야지 좋은 건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다? 전문화를 너무 일찍 시키는 거래. 즉 어떤 능력을 너무 빠르게 하나만 발전시키는 게 그게 방해가 된대 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밑에 부분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근데 하나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잖아 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너무 과도하게 그렇다고 해서 전문화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아랫부분 볼게요. 그러면 what should 무엇을 be optimal 무엇이 be optimal 최적의 것이냐 그러므로 그러면 위에서 너무 과할 때 너무 이를 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적의 것은 뭐냐 정리하자면 이 부분 체크했나요? 창의적인 도전 in specific domain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창의적인 도전을 하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하게 하래요? Apply knowledge and skill. 그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게끔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이래요. 그래서 밑에 답을 보시면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을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의 창의성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 아랫부분과 그리고 위에 부분을 참고해서 합쳐서 4번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3점짜리 문제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잘 해야 돼. 첫 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첫 줄에 변호사들은 ownership이 뭐죠? 소유권이지. 소유권을 뭐라고 묘사한다? A bundle of sticks. 번들이 묶음이란 뜻인데 어떤 막대기 묶음이라고 묘사한대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통 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상상하면 될 텐데 빨대 대신에 막대기가 어떤 통 안에 막 꽂혀져 있어. 자, 이런 것을 소유권이라고 한다. 조금 더 밑에 설명을 구체화한 게 뭐냐면 interpersonal rights 개인 안에 있는 권리의 그룹핑이다. 묶음이다. 자,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그리고 put back together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것이래. 그러면 ownership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묶여져 있는 것인데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예시가 나와요. 어떤 예시가 지금 가장 선생님은 이해가 잘 됐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When you say it's mine 하면서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집에 대한 얘기를 말할 때에는 집을 파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모기지, 은행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시킬 수도 있고 특허화할 수도 있고 거저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 권리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뭐다? 소유권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건 뭐였냐면은 a stick in a bundle. 이 묶음 안에 있는 하나의 스틱이 가리키는 건 뭐니? 라고 물었어요. 하나의 스틱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다? 우리 아까 찾았던 부분 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묶여져 있는 게 번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 요 각각 하나의 권리들을 말하는 거네. 그래서 3번에
권리인데 to use one aspect of property 어떤 특정한 영역 또는 특정한 자산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게 a stick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도출해내시면 되셨겠습니다. 자, 22번 그래 요지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줄에 보시면 it just pays. pay라는 단어가 우리 일형식으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자, 뭐 하는데 효과가 있냐면 to be a little paranoid 하는 게 효과가 있대. paranoid가 밑에 편집성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글을 편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편집적으로 집착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집착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게 하려면 지금 어디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자, 왜냐하면 인터넷엔 뭐가 있으니까? anonymity, 즉 익명성이 있으니까 it is sensible to question. 자, 민감한 것이다, 현명한 것이다, 뭐 하는 것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validity는 타당성이란 뜻이죠. 어떤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 즉, 인터넷에는 익명성이 있으니 우리는 그 익명성에 쓰여진 글들을 어떻게 이게 타당한가를 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위에 글의 주제가 나와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receive the information. 정보를 받아들여. 그리고 it has gone through a cognitive validation. go through가 겪다라는 뜻이잖아. 검증한다. 인지적인 validation은 타당성이니까 인지적 타당성을 go through. 겪어가면서 지나쳐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여겨요? 아, 이건 믿을 만한 정보구나 라고 받아들인대. 이건 어디에서? 현실 세계에서. 자,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어떻대?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덜 방어적인 경향이 있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니까 윗줄에 다시 올라가서 까먹으면 안 돼, 윗줄. 뭐 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당성. 이 글이 타당한가, 정보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자, 그래서 답도 보시면 방어 기제가 덜 적용하는 가상세계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하고 윗부분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답이 5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주제 문제인데 3점으로 나왔어요. 자, 약간 긴장하고 읽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What happens in the gallery? 갤러리는 미술관인데 미술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unseen zones,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그래놓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하고 뭐라고 정리하냐면 미술관의 또는 박물관의 budgets, 예산이 often prioritize, 가장 우선시화된다. 어느 부분에 우선시화되냐면 that are consumable,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최우선시 둔대. 즉, 미술관에 어떤 작품들만 거는 거야? 팔릴 만한 작품들만 거는 거야. 그래서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publicly visible spaces, 대중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보여질 만하게끔 계속 걸어둬. 자,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저장 공간들은 may even suffer, 고통을 받을 수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잘 전시가 되어 있지만 그냥 저장고에 처박혀 있는 잘 팔리지 않은 것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expanding collection, 뭔가 더 콜렉션들, 그 미술품을 수집하는 걸 확장하려는 노력도 안 해. 왜냐면 많이 팔리는 것만 걸면 되니까. 그리고
conservation need, 뭔가 작품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려면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필요도 우선시화되지 않아. 왜냐하면 잘 팔리는 작품에만 집중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는 뭘 골라야 한다? The consequence, 결과다. 어떤 결과예요? 수익을 oriented 하면은 어디에 방향성을 두는 이란 뜻이거든. 그럼 수익성에 방향성을 두는 관리, 누구의? 박물관들의 관리에 대한 결과. 이렇게 정리하면 그 결과는 어떻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좀 등한시하는 것. 요게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에는 첫 번째 단어가 hypermobil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 그럼 hypermobility, 하이퍼한 이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faster, 더 빠르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할수록 the greater economic success, 경제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1시간이 걸리면 훨씬 더 그 도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 근데 사람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the freight, 화물이란 뜻이죠. 화물의 움직임 또한 증가해.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땐 화물도 같이 움직여. 자, 그래서 mobility flows, 이 이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이 뭐다? A key dynamic of urbanization. urbanization 하면 도시화란 뜻이거든. 도시화의 역동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동성이 좋아져야 도시화가 잘 된다. 자, 그러나가 등장했어. 그러나, 자, 근데 뭔가가 어려움이 생긴데, 자, 그 어려움은 밑에 부분에 정리하면 뭐냐면, 많은 도시들이 face 뭐를 직면하냐면, unprecedented accessibility crisis.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선행되어지지 않았던 접근성 문제를 가지더라. 뭐를 특징으로 하는 unsustainable mobility system,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동 체계를 특징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를 빨리 가는 건, 긴 거리를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더라 라는 내용이어서 1번에 하이퍼모빌리티가 항상 도시의 좋은 점이냐? 여기 부분 딱 절반으로 나누면 위에서는 좋은 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랫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속 가능성이 적다 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 꼭 그런 건 아니다. 참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정답은 3번인데요. 이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문법을 좀 정리해서 따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3번이 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로 설명을 하는지만 정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대명사가 나왔죠. 대명사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게 가리키는 대상의 수가 맞는가. 여기 나와 있는 they를 가리키기 때문에 them으로 받는 것 괜찮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제기대명사이지는 않을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wizard가 준다, 그들에게 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wizard가 스스로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파워를 지금 꾸며주고 있거든. 해석해보면 그들의 소망을 fulfill이 이루다 라는 뜻이죠. 이룰 힘, 이렇게 해석돼서 투부정사 자체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만 아실 수 있었으면 됐겠습니다. 3번은 지금 보시면 더부터 The Tin Man's Dream of까지 전부 다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attributes는 이 비동사의 보어겠죠.
They already possess. 이렇게 괄호로 묶고 나면 지금 문장에 뭐가 없다? 동사가 없다. 그래서 요 3번 자리에는 동사가 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니치, 관계 부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 나와 있고 이미 relating, 연결 짓는 이라는 형용사 분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분사의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어서 괜찮다.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묻고 있는 게 motivate가 동기부여를 하다란 뜻인데 원래 능동형으로 쓰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겠죠? 하지만 뒤에 목적어 없이 by라는 전치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능동이 아닌 수동형이어서 PP 형태로 오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시고 풀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점짜리여서 다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에이전트가 rely on the prior knowledge, 이전의 지식에 의존을 한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전트가 lacks autonomy. autonomy 하면 자율성이란 뜻이죠.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합리적인 rational agent는 반드시 autonomous,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요것을 할 수 있어야 하더라. 뭐에 대해서? partial, 부분적인 또는 incorrect, 틀린 prior knowledge, 이전의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인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compensate for 하면 무엇을 보상하다라는 뜻이고 prepare for는 준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밑에 예시로 보면은 아주 잘 일하는 사람의 예시로 이 사람은 foresee, 이게 예견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또 언제 추가적인 더러운 일들이 일어날까를 예측해서 더 잘 일한다 라는 걸 예시로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compensate를 하는 사람인지 prepare for 하는 건지를 묻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compensate for이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전의 지식이 부분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보완하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prepare for는 부분적이고 잘못된 지식을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그냥 슥 지나가면서 해석할 때는 준비하다지 라는 말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뒤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완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으로 골라서 일단은 compensate를 골라낼 수 있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검문.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B 보시면 purposefully 하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란 뜻이고 randomly 하면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밑에 예시를 보면은 뭐가 바로 예시로 나왔냐면 마치 뭐인 것처럼 evolution이 provides animal, 동물들에게 자연의 진화가 제공하는 것처럼 진화, evolution 나오면 뭐랑 관련 있는 거죠? 유전적인 것, 그 다음에 그냥 타고나는 것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밑에 built-in reflexes가 나와요. 생존을 위해서 이미 built-in 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어떤 능력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합리적인 또는 자율성이 있는 에이전트들은 행동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하냐, 무작위로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진화라는 말, 이미 빌트인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냥 해본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randomly를 고르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C를 한번 더 볼게요. 근데 C도 만만치 않은 게 여기에 보면은 independent는 독립적인이고 protective는 보호하는 이란 뜻이죠. rational agent는 become effectively 독립적이냐 아니면 보호적이냐 뭐에 대해서 그것의 이전의 지식에 대해서 그럼 이전 지식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전 지식을 보호하는 사람이냐라는 건데 밑에 hence 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충분한 지식 자율성을 얻은 에이전트들은 뭐를 하게 되느냐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디자인해. 그리고 그것이 will succeed in. 성공하게 된대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가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전의 지식을 단순히 그냥 보호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지식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게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한다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4번 정답 요렇게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들 같이 이 부분들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보겠어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always need to eat.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인 오리엔테이션 하면 방향이란 뜻이죠. 이런 방향이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reshaped. 다시 재형성이 되고 있대. 그러면 이전의 어떤 기조에서 다른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밑에 뭐가 키워드로 나오냐면 consumption, 소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비와 소모가 이전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우리 뭐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sustenance and the practical use. 유지 그리고 실용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소비를 했대. 자,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먹으나 빈칸 문장 볼게요. But 그런데 a growing component of food value 음식의 가치의 어떤 자라나는 구성 요소가 어떤 측면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를 주로 하는데 어떤 기조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변화를 봐야 되죠. 그 변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뭐를 먹기 시작한대? Pay a premium to eat. Exotic cuisine. 뭔가 이국적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해. 즉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를 경험하고 싶어서다?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다. 자, 그리고 또 때로는 뭘 하기도 하냐면 어떤 상품을 보이콧하기도 한대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면 무조건 사야 하는데 사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래.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점점 더 뭐에 의한 질문에 의해 소비를 하느냐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해서 즉 나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필요에 의해 돈을 내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선택에 의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를 찾는 건데 quantitative는 수량,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은 이라는 의미고 nutritional, 영양소가 많은 invariable, 매우 많이 변화하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economic, 경제적인 그 돈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돈이 관과 관련되지 않은 비물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소비를 하더라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은 읽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조금 느낌이 왔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요 labor sharing groups를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로 품앗이라고 하지, 그치?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끝까지 읽었을 때, 아, 이게 지금 품앗이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밑에 있는 요 예시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면, 빈칸을 훨씬 더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키워드들 주로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이 노동을 공유하는 무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적인 경제다라고 부른대. 왜냐하면 아무도 keep formal records,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품앗이를 내가 오늘 뭐 10분 일했으니까 너도 다음에 10분 일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집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저 집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라는 얘기가 밑에 이제 예시에서 나와요. 근데 이 예시가 나오기 전에 한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laboring sharing은 뭐다? 경제적 요인인데 뭐의 경제적 요인이냐면 사회적 cohesion. cohesion 하면은 응집성이란 뜻인데 결속력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경제적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래. 그래서 우리 빈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았는데,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정말 계산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regulate, 규제를 하는. 사회적 규제가 규범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집이 힘들면 이 집이 도와주고 이 집이 힘들면 이 집이 도와준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돕는 것. 이게 labor sharing group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또 모의고사 반회 문제 풀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